자, 54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꼴 fx의 그래프입니다. 요 진한 그래프가 y꼴 fx 그래프죠. 그죠? 자, 이거 직선 y꼴 x죠. y꼴 x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f 서클 f의 인버스의 바로 이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합성함수나 역함수는 그래프에서 어떤 좌표값을 물어볼 때는 항상 y = x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럼 이 y = x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나요? x 좌표와 y 좌표가 같은 지점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y = x 직선이니까 여기가 a니까 요 점과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a가 되고 자, B는 여기와 y = x 만나는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올라가면 y = x와 만나는 여기가 C가 될 것이고 자, D는 y = x와 만나는 요 점이 D가 되고 E는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가 E가 되겠죠. 항상 요 좌표를 먼저 표시해 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다음에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F 서클 F의 인버스니까 그죠? 맞죠? 우리가 F 서클 G의 인버스는 순서가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F 같으니까 사실 요 뒤에 있는 F가 앞으로 오는 거죠. 사실 그건 F와 똑같으니까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의 바로 무슨 값을 구하라? 자, x = 2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F 인버스 오버 F 인버스의 이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구하면 됩니까? 요 안에 있는 요 값부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F 인버스 2죠. 자, 그 말은 보세요.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일 때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f라면 자,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가 되겠죠. 그럼 바로 E가 누굴 쏘니 이 말이겠죠. 그죠? F 인버스로 본다면. 근데 F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로 본다면 네모가 E를 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원칙을 여러분들 우리가 F 인버스 E의 값을 구하려면 얘를 K로 두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K가 바로 E를 선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거죠. 그죠? X값 X값 얻는 것이 함수값 E가 되느냐 이 말이겠죠. 함수값은 바로 뭡니까? Y값이니까. 그죠? 맞죠? 그럼 Y값 E는 여기잖아요. 그죠? E가 여기면 바로 이 fx와 만나는 점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E가 해당하는 게 바로 어디가 되나요? D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K는 바로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원칙 일반적 그래프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역함수 성질을 이것을 반드시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거꾸로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x로 보고 역함수로 볼 때는 여기를 y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x의 이 값이 여기니까 이를 따라서 바로 fx와 만나는 바로 y 값이 바로 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값이 t가 되니까 그죠? 바로 얘는 f 인버스 t의 값을 묻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F 인버스니까 그죠? D는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D는 여기 있으니까 얘가 Y 꼴 FX와 만나는 바로 Y 값은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F이면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FD라면 이거 비교해 봅시다. FD라면 F 함수니까 여기가 X, 여기를 Y로 그대로 보고 요 D가 만나는 바로 FX와 만나는 바로 요가 E가 답이 되겠지만 얘는 F 인버스니까 이 Y축을 뭐로 보고 X축으로 보고
X축을 Y축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역함수니까. 아시겠죠? 자, 54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 꼴 fx와 y 꼴 gx, gx 그래프와 직선 y 꼴 x를 나타낸 것이네요. 그죠? 바로 요 그래프가 바로 뭡니까? 바로 y 꼴 fx입니다. y 꼴 fx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일단 득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y 꼴 fx입니다. y 꼴 fx가 바로 빨간색이고 y 꼴 gx는 검은색이 되겠어요. 되겠나요? 자, 이럴 때 다음에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fx도 증가함수, gx도 증가함수가 되겠죠. 근데 fx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고 gx는 위로 볼록인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다음에 함수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f 인버스에 g 인버스의 오버 fa를 구해주면 되겠죠. 요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요 안에 fa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f 인버스 g 인버스에 바로 fa는 바로 이 y 꼴 x를 가지고 일단 먼저 체크하면 x a가 여기니까 y 좌표 여기가 a죠. b가 여기니까 따라가면 여기가 b고 c는 여러분들 y 꼴 x하고 만나면 요점인데 요점은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바로 이렇게 만나버리면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자, d는 올라가면 y 꼴 x와 만나는 점이 요점이니까 바로 여기가 d가 되고 E도 지금 이렇게 Y 꼴 X와 만나는 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사실 요게 더 올라가서 요 직선과 만나는 요점과 여기서 만나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다? E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일단 FA입니다. 자, A인데 A 그래프가 F니까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니까 FA와 만나야 되겠죠. 그죠? 빨간색이니까 x 이꼴 a일 때 빨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은 바로 뭐가 되겠나요? b가 되니까 요 값이 b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g 인버스 b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g 인버스 b의 값, f 인버스에 발로를 치놓으면 되겠네요. 자, g 인버스 b는 인버스니까 바로 여기를 무슨 축으로 보고 x축으로 보고 여기를 y축으로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b가 어디 있나요? 여기가 b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b가 되는데 g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니까 g 그래프는 아래에 있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 b가 아래로 볼록과 만나는 점은 어디입니까? 요 점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내려오면 바로 얼마가 된다?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f 인버스 d의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f 인버스니까 다시 d 좌표가 여기 있죠. d 좌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f 인버스니까 f와 만나야 되니까 요 빨간 그래프와 만나야 되겠죠. 요 빨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따라가면 바로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C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F일 때는 그냥 이놈을 X축, Y축 그대로 보고 F 인버스나 G 인버스일 때는 바로 Y축을 X축으로 보고 그죠? 이 좌표와 바로 F나 G를 만나는 바로 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역함수니까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54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꼴 fx의 그래프와 y꼴 x를 나타내는 거고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가 g가 되고 맞죠? g 인버스가 바로 f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1번은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GB가 C이냐 이래 물어봤죠. 그죠? 자, G 그래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G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G 함수 그래프는 역함수니까 y 꼴 x 대칭을 하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GX 그래프가 되는데 굳이 얘를 그려서 풀 필요는 없는 거예요. F를 가지고 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은 여러분들 F를 이용해야 되니까 B와 C를 자리 바꾸어 주면 되죠. 그러니까 B와 C를 자리 바꿔주면 G 인버스 C가 B인가를 물어보는 거와 동일하죠. 그런데 G 인버스는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F와 역함수니까 얘는 다시 G 인버스를 F로 바꿔주면 FC가 B인가를 물어보는 거와 어떻다? 똑같다. 요 세 개는 다 어떻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y 꼴 x니까 그죠? y 꼴 x니까 여러분들 요점 만나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네요. c는 여기가 되겠고 d는 y 꼴 x와 만나는 여기가 t가 되고 위에는 우리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d는 요 위에 점은 사실 d가 바로 fx와 만나니까 요 자체는 사실 fd라고 말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d의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표현이 다릅니다. 얘는 a좌표, 이 좌표가 같은 숫자란 말이고 얘는 d를 fx에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럼 FC가 B입니까? 그럼 C가 여기 있죠. C가 여기 있고 F와 만납니다. F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D가 돼야 된다. 자, B가 아니고 D가 되어야 되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2번.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F 서클 F가 B니까 F 오브 F B의 값이 C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먼저 구해보면 되나요? 여기 있는 FB의 값을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FB는 B를 따라 올라가면 누가 만납니까? C가 만나니까 얘는 FC와 똑같네요. 그죠? 되나요? 그럼 FC는 어떻게 됩니까? C를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C를 따라 올라가면 FX와 만나는 점이 바로 T가 되네요. 따라서 C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자, 3번은 F 서클 GA니까 F 오브 GA가 되면 되겠네요. F 오브 GA가 되면 되고 얘가 바로 B 값이 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B와 같으냐.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바로 GA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GA. 자, 그럼 GA를 구하려면 G 그래프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먼저 GA의 값을 뭐라고 둘까? K라고 둡시다. 1번처럼 그죠? 자, 그러면 자리 바꿔주면 G 인버스 K가 바로 뭐가 된다? A가 되고 G 인버스는 바로 F와 똑같죠. 따라서 FK가 A가 된다. 이 말이네요. FK가 A가 된다. 그럼 함수값이 A가 된다 그랬죠? 함수값이 A가 되는 X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 A와 만나는 여기가 바로 A잖아요. 요게 A입니다. 그죠? 요게 바로 함수값 A죠. 그러면 요거와 만나는 X값이 K니까 조금 안 보이겠지만 요 A에서 출발 요 그래프 요 FX와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K가 되죠.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조금 그림이 조금 좁아서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확장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요 fx 그래프가 요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y 꼴 x가 요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요 a가 여기를 좀 크게 여기 a라고 합시다. 여기가 a고, 자, b는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fk가 a니까 바로 요 a를 따라온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가 바로 a가 되죠. a. k가 되는 거죠. a가 아니라 k가 되는 거죠.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요게 k.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 k는 a보다 작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k면 자, y 꼴 x를 따라가면 보세요. 여기가 바로 요 점이죠. 그죠? 이렇게 y 꼴 x와 만드는 여기가 바로 k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b인가를 물어봤으니까 자, 일단 ga를 k로 두었으니까 얘가 k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fk가 b인가를 묻는 거와 똑같죠. fk가 b인가를 묻는데 fk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k는 바로 요 k가 fk가 따라 올라가니까 fk가 따라 올라가면 여기죠. 여기가 되어서 바로 뭐가 됩니까? 얘는 a가 되는 거죠. fk가 b가 된다. fk는 a가 되기 때문에 b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a가 b보다 작죠.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b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3번도 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림이 좀 작아서 확대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자 G 서클 G니까 G of GD라고 하면 되겠네요. 얘가 바로 뭐냐? B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GD를 구하니까 마찬가지로 GD를 먼저 K라고 두어볼까요? 이번에. 자, 그러면 얘는 뭐와 똑같죠? G 인버스 K가 D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G 인버스가 F와 똑같죠. FK가 D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함수값 D가 따라가 봅시다. D가 따라가 보면 바로 뭐가 됩니까? C가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이 뭐가 된다?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의미죠. C. 그럼 다시 한번 GC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GC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GC의 값을 마찬가지로 M으로 둘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G 인버스 M이 바로 뭐가 되나요? C가 되고 G 인버스는 F로 바꿀 수가 있죠. FM이 C가 됩니다. 즉 C가 되는 X값, 즉 C가 되는 X값은 뭐가 되나요? B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M은 뭐가 된다?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B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바로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와 동일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5번을 한 번 더 해봅시다. 5번. 자, 5번은 F 서클 G 서클 F죠. F 서클 G 서클 F인데 뭐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그죠?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어떤 것부터 해도 되지만 그냥 F of G of F C가 바로 B가 되는지를 묻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FC는 어떻게 되나요? FC는 같이 지워보고 자, FC는 C를 따라 올라가면 C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D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FGD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GD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GD를 하나 구해놓은 게 있죠. 여기 GD를 하나 4번에서 구해놓았네요. 그죠? GD 값이 C라는 걸 그대로 적용합시다. 그러면 FC가 되겠네요. GD가 C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FC도 하나 구해놨나요? 여기 하나 구해놨네요. FC가 뭐라고 구해놨나요?
D라고 구해놨죠. 따라서 얘는 D가 되어야 되니까 B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풀 때 우리가 5번 같은 걸 풀 때는 앞에 풀어놨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참조해서 풀어줘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50번입니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바로 여기 정의역이고 이렇게 정의된 함수라고 해서 얘가 바로 뭐다? 정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의된 함수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의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죠.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것 수업 시간에 내용 정리를 했는데 이 원함수가 정가함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서 만난다? y꼴 x 직선 위에서 만나죠. 위에서 만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x축, y축이 있고 y꼴 x라는 안 맞네요. 자, y꼴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y꼴 x는 45도로 지나가죠. 여기가 45도, 45도. 자, 원래 함수가 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죠? 원래 함수가 이런 함수입니다. 그럼 얘가 y 이꼴 x니까 역함수는 y 이꼴 x 대칭이 이게 되어야 되겠죠. 얘가 바로 f라면 얘가 f 인버스가 되니까 정가함수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함수끼리 원함수와 역함수는 무조건 만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자, 만약에 원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그래프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된 그래프.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가 F고 얘가 F 인버스면 어디 만나죠. 이렇게 만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그 만나는 점은 어느 위에 있다? y 이꼴 x 직선 위에서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려면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원함수가 감소함수면 자, 감소함수면 역함수와 반드시 만나야 되죠. 반드시 만나고 자, 그 교점의 개수는 홀수계입니다. 홀수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자, y 이꼴 x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y 이꼴 x가 있는데 자, 감수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감수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바로 f예요. 되겠나요? 그러면 맞나요? 자, 그러면 얘의 바로 뭡니까? 역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얘의 역함수는 요 그래프를 요 자체를 여러분들 y 이꼴 x 대칭하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요 자체를 y 있고 요 자체를 y 있고 x 대칭하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보세요. 교점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죠. 그러니까 y 꼴 x 즉 원점에서 한 개는 반드시 어디서 만나고 원점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죠. 원점이고 나머지는 이 원점에서 만난 건 나머지 이 두 개는 서로 위쪽 아래쪽으로 쌍으로 나타난다. 쌍으로 나타나야 돼. 쌍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 뭐냐면 이쪽 부분에서 한 개를 만났으면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 이쪽도 한 개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면 이쪽에서도 몇 개의 교점이 생겨야 된다? 두 개의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쌍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원점에서 만나니까 원점에서 한 개 만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무슨 개가 된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조금 우리 고2를 미분과 적분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자, 일반적으로 정가함수가 만난다 그러면 무조건 y 꼴 x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교점을 뭐 할 때 찾을 때는 자,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F와 F 인버스를 연립하지 말고 F 인버스를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F와 Y 꼴 X X와 바로 뭐를 하면 된다? 연립을 하면 바로 교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역함수와 원함수와 역함수를 연립을 하지 말고 원래 함수와 Y 꼴 X와 원래 함수와 y 꼴 x를 연립하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놈은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이번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입니다. x축이에요. 자, 그런데 이놈의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로 묶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가운데가 3. 대칭축이 바로 3이 되겠네요. 자,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여기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내려서 축을 더 내리면 자, 9 정도는 한 이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9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9가 아니고 얼마 되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요 점이 바로 꼭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사실 원점도 지나고 바로 6,0도 절편이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정의역이 3보다 크다고 돼 있죠. 3보다 큰 쪽에만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선생님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역함수죠. 자, 역함수는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y 꼴 x가 하나 존재해야 되겠죠. y 꼴 x가 이렇게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여기가 y 꼴 x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의 역함수는 얘가 3, 마이너스 9니까 3, 마이너스 9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 3, 9는 y 꼴 x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9, 어느 정도 3 정도에서 요점이 발생해요. 요점이 바로 대칭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지금 y 꼴 x가 더 연정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은 이쪽으로 꼭지점이 오면서 맞죠? 요 점은 6,0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0,6으로 가야 되겠죠. 0,6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되면서 요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요 점에서.
요게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fx 그래프와 f 인버스 x를 그래프를 연립을 하지 말고 이렇게 연립을 하지 말고 누구와 누구 이 fx 그래프와 이 fx 그래프와 바로 y 꼴 x, y 꼴 x하고의 교점도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x가 되고 2차죠. 2차 방정식 제곱 마이너스 7x는 0이 됩니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 그러므로 x는 0 또는 7이 되겠죠. 근데 범위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좌표는 바로 7, y좌표는 바로 y 꼴 x 위니까 7,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도 7이고 B도 7이 되겠죠. 그러므로 7, 7이 바로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된다? 4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1 때는 웬만하면 정가 함수만 등장합니다. 감소 함수까지는 등장하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미분에 가서도 이런 내용이 이과 학생들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1 때 개념을 설명했지. 항상 정가 함수만 고1 때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 역함수와 연립을 하지 말고 원함수와 y 꼴 x가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551번입니다. 함수 fx는 3분의 1x-2입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3분의 1은 정가함수가 되겠죠. 그죠? 바로 정가함수니까 이 1차 함수는 원래 1대1 대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가함수니까 역함수가 당연하게 존재하겠죠. 자, 그럴 때 두 함수 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때 선분 OP 길이, O는 원점이니까 교점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정가함수가 사실 그래프도 그릴 필요 없이 교점은 바로 이 원함수와 바로 y 꼴 x와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됩니까? 양변에 3배 치면 이렇게 되어서 2x는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점 P는 바로 y 꼴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선분 OP의 길이는 루트 O가 0,0이니까 마이너스 3과 0의 차는 3이니까 3의 제곱 9. 마찬가지로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18 그렇게 해도 되고 한번 기억나나요? 이렇게 같은 숫자일 땐 9로 묶으면 된다 그랬죠. 9가 나오면 3이 되고 바로 루트 2가 되어서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OP의 길이는 바로 3 루트 2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Y축이 있고 자,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뭘 그려야 돼요? 원함수를 그려야 돼요. 3분의 1x 마이너스 2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x절편은 얼마가 되나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x절편은 6이 되니까 자, 이 직선의 그래프는 조금 그림이 많이 힘들겠네요. 자, 조금만 지어봅시다. 조금 위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한 6이 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바로 뭐하고 만나야 되지? 얘가 바로 역함수를 구하려면 y 꼴 x 대칭이죠.
그럼 y 이꼴 x를 만들어 보면 y 이꼴 x는 이 정도 되겠네. 이게 y 이꼴 x입니다. 얘가 y 이꼴 x입니다. 그럼 이 빨간 직선의 역함수 형태는 바로 역함수는 바로 요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게 바로 역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요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가함수잖아요. 직선이 정가함수니까 반드시 교점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y 꼴 x 위에서 발생하니까 x 좌표, y 좌표가 모두 똑같아야 되겠죠. 되겠나요? 이때 이제 구하는 것은 요 점이 바로 p 좌표니까 요 점과 원점 사이에 요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요 거리가 바로 얼마가 된다? 3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52번입니다. 이번에는 디리클리 함수네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3분의 2x 플러스 2가 되고 3보다 작을 때는 3분의 4x,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함수 y 이꼴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축, y축을 먼저 그려놓고 x축, y축을 먼저 그려놓고 자, fx부터 먼저 그려놓으면 되겠죠. fx부터 그려놓으면 gx는 y 이꼴 x 대칭이겠죠. 자, 그런데 얼마를 기준으로 그려야 됩니까? 3을 기준으로, 그죠? 맞죠? x 이꼴 3을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3을 기준으로, 자, 3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 왼쪽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직선을 그릴 때는요, 그죠? 점만 알고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에 3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3을 대입하면 3을 x 이꼴 3을 대입하면 약분이 4가 되니까 한 요 정도를 4라고 합시다. 여기가 4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를 3으로 할게요. 3,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납니다. 요 점을. 맞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2죠.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맞죠? 이 점을 그리고 굳이 뭐 자세히 그릴 필요 없고 3분의 2니까 그림이 이 정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바로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림이 되고 자 3보다 작은 데는 3분의 4x죠. 3분의 4x는 바로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이 점과 만나겠네 이거죠. 물론 이때는 빵구뽕인데 여기에서 가보니까 연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끝근선 그래프가 되네요. 뭐죠? 요 그래프가 바로 뭡니까?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이 역함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하나 꺼놔야 되죠? y 이꼴 x를 하나 꺼놔야 되겠죠? y 이꼴 x. y 이꼴 x를 하나 꺼놓아야 됩니다. 맞죠? y 이꼴 x. 자, 그럼 보세요. 꺾이는 점이 몇 점에서 꺾였죠? 3,4에서 꺾였으니까 반드시 이쪽은 여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바로 대칭이 돼야 되죠. y 이꼴 x.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대칭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대칭이 되면 이 정도.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 되죠. 요 점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3,4니까 바로 요 점이 대칭이니까 얘는 3,4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 요게 3,4죠. 4,3이 돼야 되니까 그림이 조금 안 맞네요. 그죠? 그림이 위치가 안 맞아서 자 봅시다. 요 놈은 4,3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바로 대칭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조금 그림이 안 맞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 그림이 너무 안 맞네요. 그죠? 요점이 되어서 요점이 4라고 4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 간격이 4니까 요 정도가 4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지금 그림이 너무 안 맞아서 지금 좀 그런데 좀 미안합니다. 자, 하여간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가 바로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이제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바로 요 위치가 3,3이 돼야 되죠. 요 위치가 3,3입니다. 요 위치가 3, 요 점이 바로 3,3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바로 GX 그래프는 요걸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요즘에도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요 분홍색이 바로 뭐가 된다? GX가 될 거예요. 그래서 F와 G가 바로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럴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자, 그러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fx 그래프와 g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굵은 요거죠. 요런 사각형 모양이 되겠네요. 요런 사각형 모양. 요 부분에 바로 뭐를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할 필요 없고 우리가 gx 함수를 굳이 그릴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y꼴 x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y꼴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 넓이의 몇 배?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요 삼각형. 오렌지 삼각형을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반드시 꼭지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요 점은 지금 3,4입니다. 3,4. 그럼 이 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이 점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 점은 바로 fx와 y꼴 x의 교점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은 3보다 크니까 요 직선을 가지고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x 플러스 2와 바로 x와 연립을 하면 됩니다. 3분의 2x가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니까 3분의 1x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2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6,6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오렌지 삼각형 그럼 0,0, 0,0과 0,0과 바로 6,6과 3,4의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저는 요걸 밑변을 보고 요게 바로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높이. 맞습니까? 자, 그럼 밑변은 0,0과 6,6이니까 바로 자, 그림을 다시 0,0과 6,6이니까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 됩니까? 루트 6의 제곱 36이죠. 6의 제곱 36. 6과 0 사이의 거리니까. 그럼 얘는 36으로 묶여지니까 1 플러스 1이 되죠. 자, 36은 6으로 나오니까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밑변은 6루트 2고 자,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높이는 이 y꼴 x와 3,4의 거리죠. 그러니까 y꼴 x를 일반형으로 x-y꼴 0으로 두고 3,4와의 맞죠? 3,4와의 바로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니까 거리 구하는 d가 바로 h가 되겠죠. 그죠? 그럼 루트 제곱제곱이니까 맞죠? 개수의 제곱제곱이니까 2고 3,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 붙여주면 바로 루트 2분의 1이 되어서 그죠?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요 오렌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루트 2고 높이가 루트 2분의 1이죠.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요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2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2와 루트 2가 약분되고 2가 약분이 돼서 이 넓이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x 함수를 구해서 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요 fx와 y 꼴 x로 둘러싸인 부분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를 쳐주면 된다? 2배를 쳐주면 되고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뭘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꼭지점을 항상 구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 부분을 딱 잘랐습니다. 자, 이 부분을 딱 자르면 요 길이가 1이죠. 그럼 이쪽 삼각형 넓이, 이쪽 삼각형 넓이 두 개로 구해도 되겠네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밑변을 요거로 보면 되겠죠. 근데 요 점이 3,3이잖아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똑같이 1이네요. 1이고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 점에서 요 삼각형 요 밑변까지 거리니까 바로 얼마 되나요? 요 수직거리가 되어서 요게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은 2분의 3이 될 것이고 요쪽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똑같이 1이죠. 높이는 여기 지금 6,6이잖아요. 그러면 높이는 6,6에서 여기에 x 이퀄 3까지의 요 거리가 되니까 요 거리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2분의 3. 아, 그럼 이 두 개의 넓이가 똑같네요. 그죠? 그럼 2분의 3과 2분의 3을 더하면 얼마 됩니까? 2분의 3과 2분의 3을 더하면 돼야 되죠.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니까 두 배가 돼야 되죠. 자, 그럼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되겠네요. 약분되어서 3, 약분되어서 3이 되어서 똑같이 넓이는 6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요 삼각형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구한 다음에 전체를 두 개를 해줘도 되고 처음처럼 바로 이 0,0과 6,6까지 거리를 알고 요 직선이 y 꼴 x니까 3,4에서 y 꼴 x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